네, 아이템 15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보 은닉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설계된 컴포넌트는 정보 은닉, 캡슐화라는 개념을 잘 지킨 것입니다. 캡슐화는 객체 지향의 중요한 개념으로 객체 필드, 메서드를 하나로 묶고 실제 구현 내용 일부를 외부에 감춰 은닉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캡슐약에 A 성분, B 성분이 있을 때 각 성분이 어디 좋다는 것을 알고 먹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약이라고 알고 먹습니다. 이것이 캡슐화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캡슐화를 잘 지킨, 잘 설계된 컴포넌트는 클래스 내부를 외부 컴포넌트로부터 잘 숨기고 오직 API를 통해서만 다른 컴포넌트와 소통하고 다른 컴포넌트의 서로 내부 동작의 방식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정보 은닉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정보 은닉을 잘 지킨 컴포넌트가 잘 설계된 컴포넌트인지 보겠습니다. 정보 은닉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점들이 생겼는가 하면 앞에서 본 정보 은닉의 핵심에 있습니다. 성분은 몰라도 그냥 감기약인 것만 알고 먹는다. 즉 외부에서는 내부가 어떤지 신경 쓰지 않고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부 동작을 몰라도 그냥 가져다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제작 난이도를 낮춰주는 장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각 컴포넌트가 조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어서 교체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 비용이 낮아지고 소프트웨어 저사용성이 높아지고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바에서는 정보 은닉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공합니다. 그중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라는 장치를 보겠습니다. 접근 제어 메커니즘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멤버의 접근성, 즉 외부에서 접근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각 요소의 접근성은 요소가 선언된 위치와 접근 제한자로 정해집니다. 이 중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제한자에는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패키지 프라이빗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의 세 가지처럼 직접 코드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접근 제한자가 아닙니다. 아래 표의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접근 제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접근 제한자와 클래스, 패키지의 위치에 따라 해당 클래스, 인터페이스, 멤버에 접근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접근 범위는 퍼블릭이 가장 넓고 프라이빗이 가장 좁습니다. 이런 접근 제한자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정보 은닉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은닉에 관해 봤습니다. 이제 정보 은닉의 핵심인 접근 제한자 활용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제한자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정보 은닉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접근 제한자를 활용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원칙으로 모든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성을 가능한 좁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올바로 동작하는 한 항상 가장 낮은 접근 수준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한 접근 제한자 중 가장 접근 범위가 좁은 프라이빗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요소들의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요소 중 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인터페이스 중에 톱 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서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톱 레벨 클래스라는 의미는 가장 바깥의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톱 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는 패키지 프라이빗과 퍼블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톱 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패키지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사용하면 API가 아니라 내부 구현이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API가 되어 계속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접근 제한자 활용 원칙이 접근성을 가능한 조피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패키지 프라이빗 톱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 사용하는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중첩시켜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첩시키지 않으면 패키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중첩시키면 바깥 클래스 하나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 정보 운이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가 중첩시키지 않은 코드입니다. 탑 클래스라는 패키지 프라이빗 접근성을 가진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only 클래스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클래스는 각각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코드가 프라이빗 스태틱 클래스로 중첩시킨 코드입니다. only 클래스라는 클래스 안에 탑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only 클래스라는 파일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일 필요가 없는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일 필요가 없는 클래스는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접근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접근 제한자의 기본 활용 원칙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형준님의 글에서 보면은 현업에서는 패키지 프라이빗보다 퍼블릭을 사용하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패키지 구조가 변경될 때마다 패키지 프라이빗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패키지 프라이빗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PDF로 냈을 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링크를 달아뒀는데 외국 사람들이 댓글로 논쟁을 하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멤버의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멤버에는 필드, 메서드,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멤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접근 수는 4가지로 프라이빗, 패키지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있습니다. 멤버 접근 제한자를 사용해야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클래스를 설계할 때 멤버의 접근자를 정합니다. 그때 퍼블릭으로 해줄 것을 세심하게 선택한 후 나머지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퍼블릭 클래스의 멤버 접근 수준을 패키지 프라이빗에서 프로텍티드로 바꾸면 접근 가능한 대상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프로텍티드 멤버 수는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위 클래스 메서드를 제정해야 할 때는 메서드 접근 수준을 상위 클래스보다 좁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근 제한자 기본 활용 원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멤버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의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는 되도록 퍼블릭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인스턴스 필드가 가변 객체를 참조하거나 파이널이 아닌 인스턴스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그 필드에 담을 수 있는 값을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클래스는 스레드에서 사용하기도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는 되도록 퍼블릭이 아닌 접근 제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퍼블릭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퍼블릭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도 되도록 퍼블릭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클래스의 추상 개념을 완성하는 상수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는 코드처럼 대문자 언더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수 필드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 타입 값이나 불변 객체를 참조해야 합니다. 가변 객체를 참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파이널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면 다른 것을 참조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참조된 객체 자체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가변 객체를 바꿔서 파이널인데 계속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열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배열 필드는 내용이 변경 가능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면 안됩니다. 클래스에서 Public Static Final 배열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 Public Static Final 배열 필드를 반환하는 접근자 메서드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배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 코드처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열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결책은 배열 필드를 Private Static Final로 두고 Public 불변 리스트를 필드로 가져 이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드에서 values가 Public 불변 리스트입니다. Collections의 Unmodifiable List라는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주어진 리스트를 수정할 수 없는 리스트로 만드는 메서드입니다. 따라서 원본 리스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읽기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역시 배열 필드를 Private Static Final로 두고 이 배열 필드의 복사본을 반환하는 Public 메서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코드에서 보면은 values라는 메서드에서 배열 필드의 클론 메서드를 사용해 복사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듯이 클론 메서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배열 필드분으로 배열의 정확한 복제본이 반환됩니다. 따라서 배열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Private Static Final로 배열 필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배열 필드에 변경할 수 없는 복사본을 퍼블릭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배열 필드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메서드를 퍼블릭으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 시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접근 범위를 넓히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코드에서 필드의 값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필드가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어 바로 검증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 게터를 만들거나 퍼블릭으로 바꾼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쉽게 하려고 퍼블릭으로 바꾸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패키지 프라이빗까지 풀어주는 것은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듈 시스템의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모듈은 자바 9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패키지가 클래스의 묶음이라면 모듈은 패키지의 묶음입니다. 모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두 가지 암묵적 접근 수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듈은 자신에 속한 패키지 중에 공개할 것들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모듈에서 exports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패키지를 공개한다고 선언하면 다른 모듈에서 그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패키지의 퍼블릭 프로텍티드 요소라도 다른 모듈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퍼블릭 프로텍티드 요소라면 같은 모듈의 요소들은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듈 시스템에서 생긴 두 가지 암묵적 접근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폴트한 패키지의 퍼블릭 프로텍티드 접근 수준은 어떤 모듈에서 다 해당 패키지에 접근해 퍼블릭 프로텍티드 요소에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익스폴트하지 않은 패키지의 퍼블릭 프로텍티드 접근 수준은 다른 모듈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듈 내의 패키지에서는 해당 퍼블릭 프로텍티드 요소에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구글 트렌드에서 자바 패키지와 비교한 결과와 서점의 자바 모듈과 관련된 책이 7권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저자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모듈을 얼만큼 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만큼은 모듈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요소의 접근성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에 맞게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기억하고 접근 제한자를 사용할 때 체크하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